부정의문문, 부가의문문, 선택의문문. 그 중에서 부정의문문을 가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의문문은 말 그대로 부정문 형태의 의문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Do you like dogs? 와 같이 긍정문 형태로 의문문을 만든다면 이 문장의 부정의문문은 Don't you like dogs가 되는 것이죠. 이 부정의문문에서는 대답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대답하는 사람의 입장이 긍정이면 yes, 부정이면 no로 답변을 하는데 이때 yes와 no가 우리말의 네, 아니요와는 반대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말로 생각한다면 너 강아지 좋아하니? 의 부정의문문은 너 강아지 안 좋아하니? 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강아지를 좋아한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답변은 응, 좋아해. 부정의문문으로 물어본다면 아니, 좋아하는데 가 될 거예요. 아니, 좋아해. 이렇게 한국말에서는 좋아하니로 물어보냐, 안 좋아하니로 물어보냐에 따라서 응과 아니가 답변이 반대로 되어집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do you로 물어보든 don't you로 물어보든 무조건 동사를 중심으로 내가 이 동작을 하면 yes, 하지 않으면 no가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으로 물어보든 부정으로 물어보든 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강아지를 좋아한다면 Do you like로 물어보든 Don't you like로 물어보든 나는 I like 하기 때문에 Yes, I do. Yes, I like 가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예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Don't you want to be unique? 너는 특별해지고 싶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데 여기에서는 무조건 동사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원하면 Yes, I do. 내가 원치 않으면 No, I don't 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 때 뒤에 나오는 not이 앞에 있는 no와 짝꿍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도 마찬가지로 Can't you play soccer? 이라고 물어봤는데 너 축구 못해? 할 수 없어? 라고 물어봤지만 항상 동사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플레이할 수 있으면 yes, 플레이할 수 없으면 no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yes, I can 이라고 하면 나는 축구할 수 있어. No, I can't로 대답하면 할 수 없어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not이 no와 짝꿍이기 때문에 뒷부분 먼저 생각하고 yes와 no를 나중에 결정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가의문문이 나옵니다. 부가의문문은 평서문을 먼저 쓴 뒤에 평서문 뒤에 쉼표하고 그렇지 않니? 와 같은 의미로 동사 주어를 다시 한번 써주는 형태의 의문문을 얘기합니다. 뒤에 부가적으로 붙는 형태의 의문문이기 때문에 이름이 부가의문문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긍정문의 뒤에는 부정 형태의 부가의문문을 써야 하고 부정문의 뒤에는 긍정문 형태의 부가의문문을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They are too expensive 라는 긍정문의 형태에서는 주어가 they, 동사가 are인데 여기에서 부가의문문은 긍정문이기 때문에 부정문의 형태로 are의 부정인 aren't, they가 됩니다.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He didn't go to the theater 그래서 주어가 he이고 동사가 didn't go인데 부정문이기 때문에 긍정문의 형태로 바꿔서 did he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동사 의문문 만들 때 동사가 직접 나가지 않고 두 동사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두 동사가 직접 나가서 did he가 됩니다.
그 다음 명령문의 부가의문문을 한번 살펴보면 긍정명령문이 명령조일 때, 그러니까 동급이나 혹은 조금 더 아랫사람에게 이걸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어조일 때에는 부가의문문으로 will you를, 조금 더 정중하게 권하는 어조일 때에는 want you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명령문, 그러니까 don't로 시작하는 하지 말라는 형태의 부정명령문에서는 will you만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will you를 생각하면 되고, 여기에서 보다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want you도 쓸 수 있다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do your best, 긍정문 형태의 의문문이죠. 이런 경우에는 will you도 되고, 조금 더 정중하게 표현할 때에는 want you를 쓸 수도 있습니다. pass me the salt 같은 문장은 나한테 이걸 해줘 이기 때문에 보통은 부탁을 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want you가 조금 더 어울릴 수 있고, don't be late again, 부정문 형태의 명령문에서는 will you만 쓰기 때문에 will you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et 청유문이 나오는데, let 청유문은 명령문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 이거 같이 하자, 우리 뭐뭐 하자 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let로 시작하는 청유문 같은 경우에는 shall we를 씁니다. let는 오히려 그러니까 쉽게 느껴질 수 있겠죠. let로 시작하는 문장은 무조건 부가의문문은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뒤에 shall we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택의문문이 나옵니다. 선택의문문은 A인지 B인지 두 개 이상의 선택지를 주고 이 중에 뭐야를 물어보는 의문문이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대상 중 하나에 대한 선택을 물을 때에는 대답이 yes나 no가 아니라 그 둘 중에 반드시 하나 정도는 대답을 해야겠죠. 그리고 A와 B는 반드시 대등한 것, 그러니까 A야 B야 라고 물어볼 때에는 A와 B가 대등한 관계에 무엇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장을 한번 보면 Did you already spend it or lose it? 여기에서 A가 spend it, B가 lose it 이라고 하면 이 A와 B가 대등한 형태로 동사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도 yes 혹은 no가 아니라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제를 적절하게 변형해서 대답을 해주는 것이죠. I spent it. 그리고 네 번째로 how come 의문문이 나옵니다. how come은 why같이 왜라는 의미로 의문문에서 쓰인다. why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유를 물어보는 느낌의 의문문이라면 how come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한 의문문입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생겼지? 라는 느낌의 의문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의문문이지만 어순이 주어와 동사의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쓰는 문장 형태인 평서문의 어순 순서로 쓰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how come 하고 주어 동사 평서문 형태로 그대로 쓰면 됩니다. You missed a train. How come did you miss? 라고 쓰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순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간접 의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장 안에서 의문사가 이끄는 절이 그 문장의 전체가 아닌 일부로 쓰이는 경우 의문사가 이끄는 절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 이름이 뭐야?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나는 궁금해. 너의 이름이 무엇인지? 라고 간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죠. 이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나는 궁금해 라는 평서문 속에 너의 이름이 무엇인지? 라는 의문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문장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 간접 의문문의 핵심은 의문문에서 도치가 되어서 동사 플러스 주어 어순이었던 이 문장 구조를 평서문의 순서로, 원래 평서문의 순서로 바꿔서 주어 동사 순서로 써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간접 의문문의 형태부터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간접 의문문이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I don't know,
하고 What are the secrets? I don't know라는 평서문의 목적어 자리에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이 목적어가 이 의문문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의문사 다음에 동사 주어였던 이 의문문의 형태를 다시 평서문으로 바꿔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 don't know 하고 What the secrets are 의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문장부는 요 평서문, 요 앞에 있는 문장 구조를 따라가면 됩니다. 이 앞에 있는 문장이 큰 문장이고 이 큰 문장 안에 이 의문문이 작은 하나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예문도 한번 살펴보면 만약에 의문사절에 조동사 do가 쓰였다면 예를 들어서 nobody knows 하고 요 목적어 자리에 의문문인 Why did he quit the job? 왜 그가 직업을 그만뒀어? 그의 일을 그만뒀어? 라는 의문문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평서문 형태로 바꿔서 넣어줘야 되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동사가 일반 동사이면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동사가 직접 나가지 않고 이렇게 두 동사, 조동사 do가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 did가 평서문 순서로 바뀌어야 되니까 뒤로 가는데 이제 의문문 형태가 아니니까 굳이 두 동사가 남아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 did와 quit을 결합시켜서 요 quit이 과거 시제를 받아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nobody knows 하고 why, 주어 he, 동사 quit the job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 한번 읽어보면 간접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주어의 역할로 사용되면 직접 의문문의 어순을 그대로 쓴다. 무슨 말이냐면 Do you know 다음에 Who failed the test? 라는 의문문을 know의 목적어 자리에 넣고 싶다 라고 하면 이 문장에서는 요 who가 의문사이면서도 누가 라고 해석이 되는 주어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어순으로 가야 된다고 배웠는데 이 문장에서는 who가 의문사이면서 주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표면적으로 동사가 먼저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문사가 의문사이면서 주어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는 역할을 할 때에는 생긴 것이 의문사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오는 이런 어순으로 쓰여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해석을 한번 잘 해봐야겠죠. 이 의문사가 주어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는 의문사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 CF를 한번 보면 의문사 how가 형용사나 부사와 함께 쓰이면 how, 형용사, 부사, 주어, 동사의 순서로 쓰인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how라는 의문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의문 부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how는 부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형용사 혹은 부사를 꾸며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how much is this? 라고 할 때에도 how가 much라는 부사를 꾸며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how가 꾸며주는 형용사나 부사까지 하나의 의문사 단위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에서도 어순을 고려할 때 how 다음에 나오는 형용사나 부사는 하나의 세트로 보고 같이 의문사로 간주를 하고 그 다음에 주어와 동사의 어순대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 know라는 문장의 목적어 자리에 무엇을 아는지에 대한 이 부분에 의문문을 넣고 싶다. 인데 How old are you? 와 같은 의문문을 넣는다면 how와 old가 하나의 의문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문사 자리에 how old를 한꺼번에 넣어주고 그리고 주어 동사 you are의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학교 시험에서는 아래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어색한 부분을 찾는다 라고 하면 간접 의문문에서는 do you know 하고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어순을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Who he is 맞죠? Who are you talking about? 이것은 직접 의문문이니까 who 다음에 동사 주어가 와야 되는 게 맞고 3번은 I wonder who is he? 이 경우에는 I wonder이라는 이 문장의 목적어 자리에 간접 의문문 형태로 왔는데 그럼 의문사 플러스 평서문 순서대로 주어 동사 형태가 와야 되는데 is he가 됐죠. 그래서 이 3번이 틀린 답이 됩니다.
4번에 do you think 한 다음에 he is a new student 이 부분은 맞고 no, he doesn't look like a student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고치자면 who he is 가 되어야 합니다. 간접 의문문 두 번째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는 간접 의문문을 만들 때 의문사를 써주고 그리고 평서문의 어순으로 주어 동사를 순서에 맞게 써줘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문문에 대한 형태를 한번 생각해보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쓸 때도 있죠. 예를 들어서 앞서서 예시를 들었던 Do you like dogs? 와 같은 의문문은 의문사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의문사가 간접 의문문의 형태에서는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의문사 대신에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른 접속사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if 혹은 whether과 같은 접속사를 써줘서 앞에 의문사 자리에 if나 whether를 써주고 그 뒤에 평서문과 같은 순서대로 주어 동사를 써주면 됩니다. 접속사 중에서도 굳이 if나 whether를 쓰는 이유는 if나 whether이 명사절에서는 무엇인지 아닌지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생각해보면 Do you like dogs?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yes 혹은 no로 하죠. 응 혹은 아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간접 의문문이 됐을 때 yes인지 아닌지 라는 의미와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접속사 자리에 if나 whether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 I wonder 이라는 문장에서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는데 이 목적어 자리에 이 의문문을 넣어주고 싶어요. Did the runners go off the course?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의문사가 없습니다.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리를 if나 whether로 채워주고 그리고 주어인 the runner 써주고 동사는 did인데 did가 go off랑 합쳐져서 과거 시제로 바뀌어서 went off the course 라고 바꿔주는 것이죠. CF 한번 보면 if는 whether로 바꿨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I don't know 하고 if whether 써주고 she works there or not 세 형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면 두 번째가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표를 3개를 치고 기억을 조금 더 잘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배웠던 간접 의문문 만드는 규칙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만약에 주절의 동사가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일 때인데 한번 살펴보면 간접 의문문이 포함된 문장의 주절에 여기에서 말하는 주절이라는 것은 요 앞문장, 주인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주절에 동사 무조건 외워둬야 됩니다. think, believe, suppose, guess와 같이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배웠던 기존의 간접 의문문 만드는 규칙에서 하나 더 추가가 돼서 기존의 규칙대로 어순을 배열하되 간접 의문문의 의문사를 문장 맨 앞으로 이동을 시키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Do you suppose 하고 suppose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이 의문문을 넣고 싶다면 Do you suppose 하고 우리가 원래대로 알고 있던 규칙은 의문사 써주고 when 하고 주어 the sky 써주고 그 다음에 동사 이 두 개가 합쳐져서 turns yellow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요 앞문장의 동사가 think, believe, suppose, guess 중에 하나라면 여기에서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쳐서 요 중간에 있던 의문사를 문장 아예 맨 앞으로 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 맨 앞으로 빼서 when do you suppose 하고 남은 부분 그대로 써주는 것이죠. The sky turns yellow.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제를 풀 때에는 특히 처음부터 완성된 when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를 빼먹거나 하나를 더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과정 한번 거친 다음에 얘를 한번 이동만 시켜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음 CF 부분 한번 살펴보면 의문문의 주어가 의문사인 경우에는 의문사가 문장 맨 앞에 위치하면 주절 바로 뒤에는 동사가 쓰인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do you think라는 이 문장의 목적어 자리에 요 의문문이 들어가고 싶은데 What happened to the cork bottle? 그 콜라병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라는 의문문이죠. 여기에서 의문사 what은 물어보고 싶은 부분, 의문사이면서 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의문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스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간접 의문문을 만든다면 Do you think 하고 의문사 what 그리고 원래는 주어 동사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 문장에서는 what이 의문사이자 주어이기 때문에 바로 동사가 와서 happened 순서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마지막에 물음표가 온 이유는 이 앞문장이 의문문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지막에 문장 부호는 이 간접 의문문 부분이 아니라 이 앞문장의 부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동사를 한번 살펴보니 앞에 있는 주절의 동사가 think예요. 이런 경우에는 한 번 더 과정을 거쳐서 요 what이 문장 맨 앞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What do you think happened to the cork bottle?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면 의문사가 주어이자 의문사인 경우에는 마치 이 간접 의문문, 의문사절이 동사로 시작하는 형태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념은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조금 뭔가 빠진 듯해 보여도 소신을 갖고 그대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빈출 유형 한번 살펴보면 다음 주어진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영어로 쓰세요. 영작을 하는 문제인데 조건이 있죠. 일단 시제 잘 챙겨두고 주절, 앞부분은 현재 시제, 간접 의문문 안에는 과거 시제를 써야 되고 그리고 present, wonder, prepare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뜻을 한번 보면 나는 주어, 궁금해, 동사, 그리고 브라이언이 나의 생일 선물을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가 목적어인데 이 목적어 자리에 간접 의문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앞부분 주절 먼저 챙기면 되겠죠? 주절 부분은 주어가 I 그리고 동사가 wonder, 궁금해. 그런데 조건 현재 시제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wonder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 부분 목적어 자리가 간접 의문문이기 때문에 의문사 혹은 접속사 써주고 그 다음에 평서문 순서대로 주어, 동사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의문사가 없어요. 무엇, 누구 이런 식의 의문사가 없죠. 그리고 했는지 안 했는지 라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라서 if나 whether로 제일 먼저 채워줍니다. if나 whether 그리고 브라이언이 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브라이언 써주고 동사 준비하다 라는 동사가 들어가죠. 과거 시제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prepared 그리고 나의 생일 선물 my birthday present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뭐 했는지 안 했는지이기 때문에 문장 맨 뒤에 or not을 붙여도 괜찮습니다. 문법의 시작은 서술형 문제를 제대로 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책을 통해서 이렇게 서술형 문제의 어순을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풀면 앞으로 시험 대비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